경제와 투자를 깊이 있게 보는 시선 예민수의 딥사이트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작년 연말 올초로 넘어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삼성전자, 반도체, 또 2차 전지, 친환경 여전히 관심권이긴 한데요. 현대차와 애플의 제휴설이 터지면서 자동차, 또 광범위한 모빌리티, 전장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미래차 패권 전쟁에 대해서 경제산업부 권순우 기자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빨리 오시죠. 궁금한 게 많았는데. 좀 자주 불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니, 애플하고 현대차하고 자막에도 보면 중간에 하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주가는 급등했었고 초기 단계 논의다. 이후에 좀 전개되는 상황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애플하고 협력 관계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된 건 굉장히 초기 단계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현대차가 애플카를 만들 건지 아닐지를 전망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앞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별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 애플 쪽에서도 뭐 외신 쪽에서 많이 팩트 확인을 요청했었는데 거절을 했다 그러고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널리스트들도 굉장히 당황하는 상황이 됐어요. 네. 이게 보통 11월, 12월에 이제 실적 전망을 추정해서 이거를 뭐 이 정도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를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근거를 찾아야 근거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좀 많이 올리려 그러면은 또 회사의 어떤 컴플라이언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컴플라이언스에서 보고서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올려도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사실 근거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 업종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컴플라이언스에서도 특별한 근거는 없어도 어느 정도 멀티플 올린 것에 대해서 좀 용납을 해주더라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별말 없이도 목표 주가를 올리는데 큰 부담이 없을 정도로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네. 목표 주가가 그러게요. 통상 한 4, 5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뭐 순간에 넘었기 때문에요. 33만 원까지 NH에서 제일 올렸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시장이 주가가 너무 좀 단기적으로 과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 올릴 때도 컴플라이언스 받아야 되는 게 20%거든요. 네. 근데 숫자 보시면 알겠지만 20%를 훌쩍 넘기고 그러게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거 네. 목표 주가 올리려고. 근데 이게 사실 그 뭐 어떻게 보면은 팩트 자체가 확인되는 게 없고 현재 단계가 워낙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게 애플이랑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큰 게 남아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히려 전문가들의 평가는 애플이랑 잘 되면은 굉장히 좋은 경우지만 굳이 애플이랑 잘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좀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일단 현대차에서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애플 말고도 그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한 거 EGMP 플랫폼을 발표한 이후에 굉장히 여러 곳에서 협력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 애플 같은 회사들도 현대차 플랫폼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현대차가 이런 그 모빌리티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어느 정도 완성도를 높게 가져가고 있다는 평가라고 보여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만 아니면 굉장히 인정받는 게 요새 시장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아차가 어떤 브랜드를 새로 런칭을 했는데 차라는 이름을 뺐습니다. 그래서 기아로 바꿨는데 이게 GM 같은 경우도 CES에서 발표를 하는데 뭐 자동차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물류 시스템을 발표를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테슬라나 니오 같은 자동차, 스마트 모빌리티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은 실적과 관계없이 어마어마하게 고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에 대한 산업과 스마트 모빌리티를 만드는 그런 산업이 완전히 다른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여기서 좀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글로벌 탑5 중에 정말 여기에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들 중에 정말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는 회사가 누구 있냐? 그러면은 글로벌 탑5라 그러면 폭스바겐, 르노, 토요타, GM, 현대인데 사실 뭐 토요타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요새 굉장히 이상한 그걸 많이 개발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은 뭔가 유럽을 대표하는 차종이다 보니까 미국과 관련 협력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고 딱 따져보면은 야 그러면 정말 그 글로벌 탑5 중에 정말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은 현대차의 장점이 오히려 애플 소식 때문에 그러니까 애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대차가 가지고 있고 현대차가 해오는 흐름들이 오히려 더 주목을 받게 되면서 주가가 단기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크게 빠지는 일이 없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뭐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자동차 회사는 테슬라인데 애플이야 예. 테슬라랑 경쟁사이니까 거기랑 손잡을 일은 없는 거니까요. 예. 그러면 자동차주들이 이제 이전에 사실은 한 1년 됐을까요? 2년 하이브리드 나오고 그때 공유경제 얘기 나오면서 이제 자동차가 필요 없어. 예. 내 차 필요 없는 세상이야. 자동차 앞으로 안 될 거야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예. 지금 완전히 패러다임 자체가 자동차가 친환경 전기차 그다음에 하나의 IT 기기로 발전하면서 합종 연행을 하는 건데요. 테슬라도 그렇고 뭐 현대차도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재평가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자동차에 대한 재평가가 아니고 자동차 필요 없어. 이게 잠깐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증시에서 지금 야 자동차는 필요 없어라는 얘기가 잘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은 자동차를 몇 대 파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들 이제. 그러니까 스마트 모빌리티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심이 있는 거지 기존에 있는 자동차를 몇 대 파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지표로 쓰이던 PER 같은 주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뭐 테슬라가 작년에 50만 대를 판매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무려 800조란 말이죠. 그러면 현대차는 뭐 현대 기아차 합쳐서 670만 대를 팔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생각하면은 자동차는 필요 없어라는 말이 오히려 지금의 자동차 산업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자동차 회사인 니오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자동차 회사 이름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 중국 회사가 자동차 만든다 그러면은 누가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자동차가 아니라 정말 통합 제어를 통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를 만들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는 필요 없어라는 말이 딱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자동차 모빌리티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현대차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자동차 업황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IT와의 결합 얘기했지만 일단은 전기차가 가장 대세로 모든 기업들이 뭐 GM도 그렇고요. 예.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나옵니다. 전기차가 대세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네.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한다고 했을 때 보통 케이스를 많이 얘기했어요. 커넥티비티, 오토노머스, 쉐어링, 전동화. 그러니까 약자로 케이스. 예, 그러니까 연결, 음. 자율주행, 그 차량 공유, 그리고 네. 전기차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각 분야의 기술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각 개별 기술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아니라 이 케이스를 모두 통합해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 그것도 스마트화된 모빌리티가 중요해진 세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동화는 전동화대로 진행을 하고 쉐어링은 쉐어링대로 진행하고 자율주행은 자율주행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신진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테슬라를 비롯한 회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이용 가능한 솔루션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쩌면 자동차 회사들의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자동차를 잘 만들었다는 것이 앞으로 스마트 모빌리티를 잘 만들 거라는 것과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새로 시작하는 애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IT 회사가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스마트 모빌리티로 진화를 하는 게 아니고 PC, 모바일, 다음 스마트 디바이스로서 스마트 모빌리티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GM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2021년 CES에 나왔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GM은 거의 뭐 유일하게 CES에 안 나오던 자동차 회사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자동차 회사들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GM이 이번에 나왔는데 GM이 참가를 해서 로고를 지금 보시면 나오잖아요. 네. 로고를 변화하면서 했던 얘기가 자기 이제 자동차 제조 안 한다. 그러니까 M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코드 꽂듯이 우리 전자회사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예. 내놨던 부분들이 그 자동차가 아니라 배송 솔루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솔루션이라는 표현은 IT 회사들이 많이 썼던 표현인데 여기서 뭐 그 전기차 보조였던 EP100, 뭐 EP1이라든지 EV600 같은 차가 등장하기는 합니다. 근데 GM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택배 차량이 처음 택배 주문이 들어가고 택배를 받아서 그 트럭을 거쳐서 택배기사 아저씨가 집 앞에까지 갖다 주면은 사람이 그걸 봐서 모바일로 받을 수 있는 전체 솔루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중에 자동차 회사가 차지하는 부분은 택배 차량은 전기로 하겠다는 거고 되게 재밌는 그 R2D2 같은 저 조그만 저 케이스 같은 게 돌아다니는 게 있거든요. 저거를 싣고 다니면서 이제 예전에 택배기사들이 이걸 들고 다녔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지 않고 저 꼬마 로봇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걸 도와준다는 건데 이걸 페덱스하고 같이 해보니까 하루 배송량이 한 25% 정도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GM의 발표를 보더라도 이게 사실 그러니까 GM이 자동차 회사라는 걸 알고 보면은 자동차 회사처럼 보이지만 GM을 가리고 보면 오히려 물류 솔루션을 만들려고 하는 회사인가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번에 기아 같은 경우도 차를 버리고 GM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로고를 버리면서 어떤 우리 이제 자동차는 필요 없다. 우리는 이동에 대한 솔루션, 스마트 솔루션을 제시하는 회사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GM은 제너럴 모터스고 이 GM은 뭐 글로벌 모바일인가요? 모빌리티인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한다는 것 같을 텐데, 예. 되게 뭐 쉬운 것 같은데 얘기를 들으면 어려워요. 예.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를 자동차가 아닌 걸로 표방을 오히려 하면서 IT 쪽으로 가고, 예. 또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은 IT인데 자동차를 접목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거의 모바일 폰에 바뀌다는 것처럼 보여지고 싶어하죠. 그러니까요. 예. 이 변화의 그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은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가 아니려고 하고 모바일 폰 IT 회사들은 뭔가 자기네 디바이스에다 바퀴를 다는 것처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신진 세력도 있습니다. 신진 세력은 이제 뭐 테슬라, 니오, 샤오펑 같은 자동차 회사들인데 네. 사실 가장 대표적인 테크 세력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IT 회사였는데 바퀴를 다른 이런 게 이제 애플이 대표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 전기차를 만들 거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다면서요? 예, 그런데 네. 사람들은 다 애플은 당연히 전기차를 만들 거야. 근데 사실 전기차라는 표현은 적절하진 않아요. 이게 전기차라는 표현이 예전에 내연기관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차가 전기차잖아요. 근데 전기차 자체로는 전혀 소비자들한테 매력을 주지도 못할 뿐더러 투자자들도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전기차 자체를 만드는 건. 그래서 이게 이제 애플이라는 어떤 그 스마트 기기를 어떤 애플 생태계 안에서 만드는 거고 그 애플 생태계 안에서 하나의 이동 솔루션이 들어와 있다는 개념으로 애플카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또 외주라고 할까? 아니면 협력이라고 할까? 이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소니가 나왔었는데 소니가 CES에서 작년에도 소니가 비전 S라는 어떤 그 모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 봤을 때, 야, 소니가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데 이게 비전 S 모델인데요. 이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소니는 사실 그 이미지 센서 세계 1위 업체잖아요. 소니도 전자업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전장 부품을 만드는데 요런 차에다가 넣으면 예뻐요 해가지고 자동차를 약간의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으로 작년에 받아들였어요. 이거 소니가 전장 부품을 팔으려고 모델하우스를 갖고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달라졌어요? 예, 네. 이번에 21년에 나온 모델을 보면은 네. 이게 이미지 센서뿐만이 아니라 라이다라든지 레이더라든지 기타 그런 부품들을 협력하고 있는 회사들의 레벨들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정말 차를 만들겠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랬고 그리고 이 실제 비전 S가 주행하는 장면들을 촬영을 해서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인공지능 센서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서 야, 이 정도면 진짜 하려고 그러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GM 같은 경우에도 이번 또 드론도 막 공개를 하고 막 그러면서 여기서 자동차 회사가 아니게 되고 IT 회사가 IT의 어떤 자동차를 접목한 형태가 되는 흐름들이 정말 눈으로 보이게끔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증권업계 그 상장 회사들은 업종 분류가 쭉 돼 있는데요. 뭐 화학, 음료, IT, 자동차 나중에 다 허물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영역들이 다 지금 침범해 오고 있는 그런 영역들인데. 와, 정말 자동차 패권, 자동차가 아니라 정확히 모빌리티라고 하는 거죠. 네, 모빌리티 패권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면 신진 세력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이제 테슬라가 확 치고 나가서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도 니네만 전기차 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지금 뭐 모빌리티 나오는 거고 또 니오 같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테슬라나 니오 같은 회사들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산업 분류 굉장히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 테슬라 같은 회사하고 기존의 GM 같은 회사를 정말 같은 산업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느냐가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판가름이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보통 같은 업종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는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수익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충 평가를 해서 고평가 저평가를 해가지고 싼 걸 사고 비싼 걸 팔고 이런 식의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새롭게 나타난 신진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걸 자동차 업종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자동차 업종에 분류를 하기에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차이가 나고 IT 업종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IT 업종으로 따지기에도 좀 애매하고 한 그런 세력들이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테슬라 정도만 야 이게 정말 특이한 회사구나 독특하고 혁신적인 회사구나 했는데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뭐 니오라든지 샤오펑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오히려 기존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그 현대차와 같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오히려 테슬라의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같이 받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인데요. 니오가 지난주에 니오데이를 열었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데이 같은 거 여는 거랑 비슷한데 네. 여기서 ET7이라는 전기차를 하나 공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니오는 배터리를 교체를 할 수 있는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넣고서 이걸 다 쓰면은 그 어떤 그 배터리 바꿔주는 어떤 스테이션에 가면은 자동으로 이 배터리를 바꿔줍니다. 근데 여기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거거든요. 전고체 배터리들 다들 관심 많으실 텐데 그렇죠. 예. 니오가 이제 2022년 4분기부터 한 150kWh의 전고체 배터리를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게 전고체 배터리를 한국 지금 같은 경우 내재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니오가. 그런 기술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25년 정도 얘기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22년 4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요. 근데 니오가 ET7을 첫 인도를 하는 시점은 2022년 1분기예요. 그러면 ET7이 처음 나올 때 150kWh 전고체 배터리를 넣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처음에 출시할 때는 그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지만 나중에 바꿔줄 수 있다. 4분기가 되면은 교체한다. 호환이 가능하다. 교환이 돼서 호환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자동차를 샀는데 조금 지났을 때 배터리 기술이 좋아질수록 내 자동차가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내가 자동차를 사면 그 스펙이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OTA, 무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모바일 폰을 쓰더라도 이게 OS가 업데이트 되면은 핸드폰 성능이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자동차를 사면은 OTA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성능이 바뀌게 되는데 니오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 어차피 탈부착식 배터리를 갖고 있으니까 배터리만 가르면 1000km, 일회 충전으로 1000km를 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굉장히 특이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배터리를 따로 사는 게 가능해졌어요. 이거 참 웃기는 얘기죠. 네. 내연기관차를 사는데 엔진을 따로 팔게요.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따로 사는 게 가능한데, 그러면은 일단 배터리를 포함해서 차를 사게 되면은 한 대에 7,500만 원. 근데 배터리를 빼고 사면 6,400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가 없는 차는 어떻게 운행을 하게 되냐? 배터리를 월 구독 형태로 쓸 수 있어요. 하하, 예. 필요하면 뭐가 갖다 쓰고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니오가 공개한 것 중에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여기에 그 엔비디아,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칩을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하고 협력을 해서 자율주행 솔루션을 공개를 했어요. 네. 거기서 오린이라는 어떤 그 칩셋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 테슬라보다도 훨씬 더 빠른 컴퓨팅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33개의 센서가 들어가는데 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들어가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120만 화소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테슬라보다 더 화소가 좋은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여기에 라이다까지 들어가는 형태로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웃기는데,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쓰려면 네. 한 달에 11만 원씩 받겠다는 거예요. 구독 경제네, 완전히. 예.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또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FSD, 그 풀 셀프 드라이빙 부분 자율주행 기능을 얼마야? 1,000만 원 정도 유노를 받고 팔아요. $10,000. 네. 그러면은 야, 이게 $10,000짜리 풀 셀프 드라이빙을 살까? 아니면 월 11만 원짜리를 구독을 해서 쓸까 계산해 보니까 10년을 넘게 쓰면은 테슬라가 좀 난 것 같고, 네. 뭐 중간에 바꿀 중간에 거면, 바꿀 거면은 좀 니오가 난 것 같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요. 네. 어떤 개념이냐? 그렇겠네요. 예, 어떤 거냐면 자동차는 한 번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 원가에다 이 일부 마진을 붙여서 파는 게 자동차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IT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의 핸드폰을 사게 되면 애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모바일 폰을 통해서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모바일 서비스라는 거는 개발을 할 때 원가는 들어가지만 추가 생산을 할 때 원가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해서 뭔가 수익을 내겠다는 거는 여기서 마진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회사들의 지금 평균 마진율이 한 자릿수, 뭐 많아야 7%, 8% 되는데 여기에 모바일 서비스 업체들의 마진율은 막 40%, 50% 된단 말이죠. 그럼 과거 자동차 회사에게 줬던 밸류에이션, 이게 이익률이 7%짜리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주는 거하고, 이거는 다르죠. 어떤 자동차는 그냥 플랫폼이고 여기에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는 게 설명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래서 테슬라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냐면은 그 모델 3 테슬라의 자동차 가격은 계속 내려가요.
모델 3가 여러 차례 가격을 인하를 해 왔는데 뭐 보시면은 모델 X 가격도 인하하고 S 가격도 Y, 3 계속적으로 자동차 가격을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반면에 그 부분 자율 주행 기능 같은 어떤 그 서비스, 소프트웨어 부분은 가격을 오히려 계속 올리고 있어요. 처음에 부분 자율 기능이 나왔을 때 한 $5,000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 FSD라는 저거예요? 예, 부분 자율 주행 기능. 거기다가 뭐 2020년 초에는 $7,000, 그다음 $8,000, 지금은 $10,000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가 돈이 한 2천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차값이 2,500만 원이야. 그럼 저는 못 사잖아요. 그럼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그 2천만 원밖에 없는 고객한테는 차를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차를 2천만 원으로 낮춘 다음에 이러는 소프트웨어를 한 5천만 원 더 받는 거예요. 그렇죠. 500만 원 더 받는 거예요. 그건 선택 문제니까. 예. 그리고 더 나은 서비스들을 제공하면은 3천만 원이 있는 사람한테도 2천만 원의 차를 팔아서 그 1,000만 원까지 다 뽑아낼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2,500만 원에다 차를 팔게 되면은 2,5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이게 2천만 원에 팔고 프로그램으로 1,000만 원을 팔면 2천만 원 받는 사람도 팔고 2천만 원 있는 사람한테도 2천만 원 뽑아내고 2,500만 원 있는 사람한테는 2,500만 원 뽑아내고 3천만 원 있는 사람한테는 3천만 원 뽑아내고 그러니까 가진 대로 다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프라이싱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느냐의 차이인데 기존의 자동차 회사에서는 불가능했던 거를 이런 모바일 서비스로 진화를 하게 되면서 가능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수익성 평가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뭐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재밌다가 아니라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그죠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똑같은 차인데 네. 똑같은 차를 사더라도 돈 더 내고 프로그램을 더 사면 초기 가속 속력이 더 좋아지기도 해요. 네. 뭐 이런 것들이 기존 자동차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잖아요. 그게 시장을 만들고 없는 시장을 소비자들이 그걸 인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아니라 뭐 테슬라 많이 올랐으니까 니오라는 종목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난리가 아니라는 표현, 흥미롭다는 표현을 썼는데 중국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예. 바이두와 중국 지리자동차가 손을 잡고 거기 또 이 애플의 이 휴대폰 만들어주는 폭스폰의 홍하이가 나도 끼워줘 해서 붙고 말이죠. 예, 예. 그쪽 움직임이나 다른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중국 최대 포탈이죠. 네. 바이두. 그리고 자동차 회사 지리는 뭐 볼보를 인수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회사로 유명한데 이 어떤 둘이서 합쳐서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든다는 거를 뭐 미국을 기준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은 구글과 GM이 합쳐서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격이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계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폴로 프로젝트라는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두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회사, 통신 회사, 반도체 회사, IT 회사가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율주행차를 개발해왔는데 어느 정도 여기서 윤곽을 드러내다 보니까 실제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지리와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은 끝났고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홍하이 같은 경우에 그 폭스콘, 그 애플의 아이폰을 만드는 폭스콘이죠. 그 폭스콘과 그 지리가 또 합쳐서 만드는 게 있고 이게 또 이커머스에서 바이두 같은 경우는 그 즈지라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폭스콘하고 지리가 출자를 했네요. 네. 폭스콘하고 지리가 출자를 해서 전기차를 회사를 또 따로 만들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폭스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한테 나 자율주행차 전기차 만들 수 있다. 구애를 했는데 좀 네. 나 좀 만들게 해달라. 네. 그런데 애플이 갑자기 현대차 현대차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비슷한 시점에 나온 뉴스예요. 그렇다면서요. 나를 버리고 가신다면 나도 딸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게 그 지리하고 만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 중국의 움직임들이 중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IT 회사도 많고 자동차 회사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회사도 사실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적기 때문에 예. 이런 혁신의 흐름들을 한 군데밖에 기대할 수 없는데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업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두 개만 살아남더라도 정말 이 큰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게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딥사이트 오늘은 글로벌 미래차 패권 전쟁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현대차 이야기 앞으로도 현대차와 애플 얘기 같은 거는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부 권순우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